QLD, TQQQ 하시는 분들, 이번 주 시장에서 진짜 봐야 할 숫자는 반도체가 며칠 빠졌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돈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다우존스는 1.7% 올랐고 SP500은 1.4% 올랐습니다. 그런데 나스닥100은 0.5% 하락했습니다. 장기 채권도 2.1% 빠졌습니다. 이 말은 단순합니다.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 돈이 이동한 겁니다. 그동안 시장은 AI 하면 반도체,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QLD, TQQQ 투자자들도 반도체가 강하면 안심했고 반도체가 흔들리면 바로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달랐습니다. 반도체는 빠졌고 빅테크는 살아났고 가치주와 금융주와 헬스케어까지 돈이 퍼졌습니다. 반도체 ETF는 3.6% 조정을 받았지만 금융 섹터는 3.6% 반등했습니다. 헬스케어는 신고가 흐름을 이어갔고 로봇 테마는 3.3% 올랐습니다. 이건 AI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시장이 AI 안에서 돈이 되는 위치를 다시 고르는 과정입니다. 마이크론은 이번 주 19.6% 급락했습니다. CEO가 4,500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도했고 디램 가격 우려까지 겹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묻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끝난 건가요? TQQQ 위험한 건가요? QLD도 줄여야 하나요?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반도체가 끝난 게 아니라 시장이 묻는 질문이 바뀐 겁니다. 처음 AI 랠리에서는 칩이 부족했습니다. GPU가 부족했고 HBM이 부족했고 데이터 센터가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돈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론과 반도체 공급망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묻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칩은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AI 투자를 실제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기업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나오면 돈은 자연스럽게 빅테크를 다시 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단순히 AI를 쓰는 기업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고 고객을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건물주가 누구냐고 물으면 답은 하이퍼스케일러입니다. 이번 주 애플은 12.2% 급등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아이폰 5종 출시 기대가 나왔고 폴더블폰 생산 계획도 1000만 대 수준으로 이야기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0.7%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론은 19.6% 하락했습니다. 같은 AI 시대 안에서도 누군가는 다시 평가받고 누군가는 조정을 받는 겁니다. QLD, TQQQ 투자자에게 가장 위험한 건 하락 자체가 아닙니다. 한 종목, 한 섹터의 하락을 보고 시장 전체가 끝났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반도체가 빠졌다고 나스닥이 끝난 게 아닙니다. 나스닥 안에서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론이 흔들릴 때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각각 9.6%, 10.3% 상승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약하게 나오자 금리 부담 완화 기대가 생겼고 시장은 카드사와 배당주와 금융주를 다시 봤습니다. 미국 신규 고용은 예상의 절반 수준인 5만 7천 명 증가에 그쳤고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숫자는 연준의 선택을 어렵게 만듭니다. 물가만 보고 금리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렵고 노동시장 둔화까지 같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금리 부담이 낮아지면 성장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우존스가 오르고 나스닥100은 눌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장은 지금 성장 기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적, 현금 흐름, 방어력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QLD, TQQQ 투자자는 지금 더 차분해야 합니다. 추격할 때가 아니라 해석할 때입니다. 메타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가 AI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임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시장은 바로 반도체 수요 둔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샌디스크는 10.8% 빠졌고 마이크론, 인텔, 마벨, AMD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메타가 AI 투자를 줄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메타는 2025년에 3기가와트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했고 올해 2기가와트를 추가하고 내년에는 3.5기가와트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현재 약 35%의 여유 자원이 있다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이걸 AI 수요가 끝났다고 해석하면 너무 단순합니다. 오히려 메타는 AI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자원을 현금화하려는 겁니다. AI가 끝난 게 아니라 AI 인프라 시장이 재편되는 겁니다. 진짜 압박을 받는 쪽은 반도체보다 네오클라우드 기업일 수 있습니다. GPU를 빌려주는 기업들은
그동안 높은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메타, 스페이스X, 빅테크까지 공급자로 등장하면 단순 GPU 임대 기업은 예전 같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일부 네오클라우드 기업은 40%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시장이 비즈니스 모델의 체력을 다시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수요를 누가 매출로 바꾸고, 누가 현금 흐름으로 바꾸고, 누가 고객을 붙잡느냐입니다. 여기서 다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나옵니다. 이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만 가진 게 아닙니다. 클라우드, 광고, 구독, 소프트웨어, 기업 고객, 개발자 생태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매출 구조만 봐도 온라인 스토어, 제3자 판매, AWS, 광고, 구독이 한 몸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아마존이 위성 인터넷까지 하려는 이유도 단순 통신 사업이 아닙니다. 인터넷이 닿지 않는 지역까지 AWS와 쇼핑과 광고와 구독 생태계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이퍼스케일러의 무서운 점입니다. AI 인프라를 단순 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고객 접점으로 바꿉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워드 PER이 20.07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말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인데 주가가 그만큼 눌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 10.7% 반등이 나온 것도 우연만은 아닙니다. 시장은 다시 보고 있습니다. AI 투자 부담이 크지만 결국 그 투자를 매출로 바꿀 수 있는 기업은 누구인가? 투자 대가들이 보는 건 단순히 빅테크 반등이 아닙니다. AI 인프라의 소유권입니다. AI 시대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아니라 건물주 위에 하이퍼스케일러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진 기업, 클라우드를 가진 기업, 고객을 가진 기업, 소프트웨어를 가진 기업이 결국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도체가 끝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AI 워크로드는 앞으로 5년간 연평균 28.8%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고 AI 자본 지출은 15.9%, 반도체 매출은 22.2%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정도 성장률은 쉽게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반도체가 끝난 게 아니라 반도체만 보던 시장이 빅테크와 인프라 수익화까지 같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QLD, TQQQ 투자자는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반도체 조정은 공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음 주도주를 가려내는 필터입니다. 빅테크 반등은 단기 반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AI 인프라 재평가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팔 자리도 아니고 무조건 살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은 기준을 세울 자리입니다. 반도체가 3%, 5%, 10% 흔들릴 때 내가 시장 전체를 끝났다고 해석하는지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이 19.6% 빠졌을 때 내가 AI 전체가 끝났다고 착각하는지 봐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0.7% 오를 때 내가 뒤늦게 흥분해서 추격하려는지 봐야 합니다. QLD, TQQQ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매일 마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의 큰 질문이 바뀌는 순간을 읽는 사람입니다. 이번 시장의 질문은 명확합니다. AI 수요가 끝났느냐가 아닙니다. AI 인프라에서 누가 진짜 돈을 벌 것인가입니다. 칩을 파는 기업인가? 데이터 센터를 가진 기업인가? 클라우드를 가진 기업인가? 고객을 가진 플랫폼인가? 이 질문의 답이 앞으로 QLD, TQQQ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오늘 반도체 하락 하나만 보고 겁먹지 마십시오. 빅테크 반등 하나만 보고 흥분하지도 마십시오. 숫자를 보십시오. 다우 1.7% 상승, SP500 1.4% 상승, 나스닥 100 0.5% 하락, 반도체 3.6% 조정, 금융 3.6% 반등, 마이크론 19.6%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10.7% 상승. 이 숫자들이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시장은 무너진 게 아니라 갈아타고 있습니다. AI가 끝난 게 아니라 AI 안에서 진짜 돈 버는 기업을 다시 고르고 있습니다. QLD, TQQQ 투자자라면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락장에서 흔들리는 건 계좌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해석이 흔들리면 매매가 흔들리고 매매가 흔들리면 복리가 깨집니다. 시장은 늘 먼저 움직입니다. 투자 대가들도 먼저 움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뒤늦게 흥분하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차분히 보는 겁니다. 반도체에서 빅테크로, 칩에서 플랫폼으로, 공급 부족에서 현금 흐름으로 시장의 시선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이 조정장에서 버티고 순환매에서 흔들리지 않고 결국 큰 흐름을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